안녕하세요. 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OA 마스터 과정 엑셀입니다. 오늘은 제2작업의 두 가지 유형, 필터 및 서식과 목표값 찾기 및 필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ITQ 엑셀 2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 번갈아 교체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필터 및 서식이 나옵니다.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실 때는 ITQ 사이트에 가셔서 기출문제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한 직전 4, 5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유형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연달아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작업도 배점 사항은 80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0년 9월 유형인 그 목표값 찾기 그리고 필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작업으로 이동합니다. 1작업에서 제1작업 시트의 B4셀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B4셀부터 H12셀을 드래그 영역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두 번째 있는 복사 선택하십니다. 그런 다음 제2작업 다시 제2작업의 B2셀에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옵션에서 첫 번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의 죄송합니다. 열의 길이가 표현되는 내용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셀의 공간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의 길이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조금씩 들여도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건에 목표값 찾기가 나왔습니다. 자, B11셀에서 G11셀을 병합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B11셀에서부터 선택하시고 G11셀까지 오신 상태에서 병합하는 기능은 홈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 셀로 병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용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이라고 입력하신 후 H11셀에 마음의 숲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함수는 디에버러지 함수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한 뒤에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함수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H11셀에 더블 클릭하시고 합계값 는 표시해 주겠습니다. 디에버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쉬운 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평균이나 합계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요. 반복해서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알파벳 D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DA만 적으셔도 여기 설명선으로 디에버러지가 세 번째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의 구문이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체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B2셀부터 H10셀까지 10셀까지를 두신 상태에서 쉼표 누르시고 그 다음 필드 여러분이 구할 것이 뭐냐면 도서 가격이죠. 도서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G2셀에 있습니다. G2셀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범주에서 B열을 1로 봤을 때 1, 2, 3, 4, 5, 6이라서 6열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B2셀을 마우스로 클릭 마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 나왔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건데 마음의 숲이라는 제가 도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죠. 그러니까 마음의 숲 출판사의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조건이 출판사가 마음의 숲인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D2셀에서 D3셀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도서 가격 G3셀에서 G10셀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마음의 숲 출판사에 있는 항목들, 자,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요 세 가지겠네요. 이 세 가지의 가격의 평균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를 줘라 했는데 테두리에 종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B11부터 H11까지 들어가신 상태에서 글꼴 그룹입니다. 글꼴 그룹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 주는 부분 나오죠. 이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를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선택만 해주시면 테두리가 나오고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가운데 정렬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두 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다 가운데로. 안 그러면 여기는 원래 글자 셀 병합은 가운데 되기 때문에 이북 가격 있는 곳만 가운데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이 지금 13,600원인데 14,000원이 되려면 이제 이 가격이 14,000원 바꾸려면 지지 않는다는 말, 요거 첫 번째 이거겠죠?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 12,000원이 얼마가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되어야 아까 마음의 숲 출판사 세 권을 합했을 때 이 평균이 14,000원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식에 들어가는 곳에서 커서를 위치하십니다. H11셀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에 가시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진짜 있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 가상으로 설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예측 그룹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선택해 주십니다.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라는 대화 상자가 보입니다. 수식 셀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 방금 D-average 했던 곳이 나와 있죠. 찾는 값 얼마가 되려면 했습니까?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이 14,000원이 되려면 했기 때문에 찾는 값에 14,000원을 입력해 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이 지지 않는다는 말의 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이 나와 있는 G3셀을 꽁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목표값 찾기에 대화 상자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셀은 H11, 찾는 값은 14,000원, 값을 바꿀 셀은 G3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14,000원 바뀌었죠. 아까 도서 가격 지지 않는다가 원래는 얘가 12,000원이었는데 13,200원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나왔습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목표값 찾기를 완성하신 뒤에 고급 필터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설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여기까지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 코드 나와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출간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도서 코드 B2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출간일인 F2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복사하신 상태에서 조건의 범위가 B14셀부터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14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첫 번째 있는 붙여넣기 하시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도서 코드는 A로 시작하거나 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대문자 A입니다. 대문자 A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 A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A로 시작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A 뒤에 모든 것을 표시하는 곱하기 표시 보이십니까? 네, 이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 A 곱하기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간일 나왔습니다. 네, 지금 출간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2020년 1월 2일부터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2020년 1월 1일과 2020년 1월 31일 비교해 본다면 숫자상으로 볼 때는 1월 31일이 더 큰 숫자이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할 때는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20년 표기하려고 보니까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에서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하거나 쉼표가 붙어 있죠. 하거나 쉼표 있는 경우에는 OR의 뜻으로 이해하신다. 또는 이겠죠. 또는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또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걸 찾는다 하기 때문에 같은 행에 적지 않습니다. 조건을 한 칸 아래, 한 행 아래 내려가서 아래 행에 그래야 또는의 조건이 해당합니다. 그럼 그리고라였다면 만약에 시작하고였다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또는 조건일 때는 조건이 아래 행으로 내려가고 AND 조건일 때는 같은 행에 기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C16셀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이렇게 해주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간 도서만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조건을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도서 코드, 그리고 도서명, 지은이, 도서 가격, 전체가 아니라 보통은 목표값 찾기나 필터할 때, 고급 필터할 때 여기 있는 이 제목류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때로 문제를 좀 어렵게 꼬기 위해서 일부분만도 우리가 필터화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 도서 코드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연속으로 선택하는 거 말씀드렸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도서명, 그 다음에 지은이, 다음 도서 가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눌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의 위치가 조건에서 B18셀 필터를 했기 때문에 여기 B18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 첫 번째 거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들어가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란 말이 없다면 이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렇게 별도의 어떤 특정한 필터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시 B2셀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여기 부분합을 죄송합니다. 고급 필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여기 깔때기 모양 있는 것이 필터이고요. 그 옆에 있는 고급이라 적혀 있는 것이 고급 필터입니다. 자, 고급 필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시게 되면 원래 만들었던 이 내용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필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고급 필터 하실 때는 반드시 ITQ 엑셀에서 고급 필터 하실 때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범위가 B2셀에서 H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H11을 아까 우리가 목표값 찾기 위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B2셀부터 이렇게 H 여기 10까지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H11일 때 1을 지우고 15를 바꾸셔도 됐습니다. 조건 범위 가겠습니다. 커서 클릭하시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제가 만들었죠. 여기 B14셀부터 C16셀까지가 조건의 범위였습니다. 복사 위치는
아까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만 추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복사 위치를 설정해 주십니다. B18셀에서부터 E18셀까지 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해봤던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였습니다. ITQ 엑셀 제2작업 두 번째 유형인 필터 및 서식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예제는 2020년 10월 A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작업 들어가셔서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셀부터 H12 부분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첫 번째 걸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셀의 너비가 입력된 글자 수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우물정자 나오는 경우에는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럭을 해제하시고 영역을 해제하시고요. 조건 고급 필터에 부서가 영업 2팀이거나 매출액이 9만원 이상인 자료에 4번 이름, 연봉, 매출액, 담당 업체 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부서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셔도 되겠죠. 이제는 복사를 하신 상태에서 조건의 범위가 B14셀이기 때문에 컨트롤 V 하시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가 영업 2팀이거나 였기 때문에 저는 입력하지 않고 복사하겠습니다. 영업 2팀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색깔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매출액을 9만원 이상이라고, 사실은 9천만원이겠지만 이상이라고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부서가 영업 2팀이거나 라고 나와 있죠. 이거나는 또는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 칸 내려서 C16셀에 크거나 같다 9, 0,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에서 4번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이름, 연봉, 매출액, 담당 업체 수 이렇게만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또 복사하시고 복사 위치가 B18셀이니까 B18셀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첫 번째 거 해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들어가십니다. 고급 들어가셔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현재 위치로 하면은 원래 나왔던 데이터 입력된 것이 사라지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른다. 범위는 눈으로 같은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의 범위는 내가 입력한 대로 B14셀부터 C16셀까지를 해준다. 복사의 위치는 이렇게 특정 데이터만 추출한 경우에는 추출한 데이터 전체의 범위를 B18부터 F18까지를 준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나와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B18셀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은 추출되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연봉 있는 부분을 숫자라서 이렇게 우물정자가 나왔죠. 그러면 다시 결과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여서 셀의 너비를 변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서식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지금 이 부분이겠죠. B18셀부터 F22셀까지가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인데 이 부분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홈 탭에 가시겠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 여기 글꼴 그룹 안에 페인트 톤 그림 같은 채우기 색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화살표 누르셔서 테마색에 있는 흰색, 죄송합니다. 채우기 없음이죠. 예, 중요합니다. 여기 페인트 통에 있는 채우기 가셔가지고 채우기 없음을 하셔야 됩니다. 흰색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셔서 색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표 스타일 들어가십니다. 표 스타일 보통사의 서식을 적용하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스타일 그룹에 스타일 리봄 있는 스타일에서 여기 표 서식 가시겠습니다. 표 서식에서 밝게 보통 어둡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통에서 4번 보통사니까 1, 2, 3, 4 말풍선 도움말로 표 스타일 보통사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표서식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확인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란 말 나오는데 자동으로 설정되긴 하지만 표도구의 디자인 메뉴가 뜨면서 여기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버전 시험 버전이었던 2010에서는 이 메뉴를 체크하게 했었는데요. 2016부터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두 번째 제2작업의 두 번째 유형인 필터 및 서식까지를 완성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작업 목표값 찾기의 유형에서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보면은 도서 코드 이거 조건 넣을 적에요. 조금 확대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도서 코드 여기서 우리 문제에 보면 도서 코드에서 A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는 넣는 거 조건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A를 적고 그 뒤에 어떤 곳이 오든 다 포함하는 문자를 적는 기호가 이 기호예요. 우리가 보통 눈 표시라고 하기도 하고 곱하기 표시라고도 하는 거 X 대신에 이 기호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쓰는 건데 얘는 컴퓨터용어로 와일드 문자에 포함되는 문자입니다. 와일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되는 문자 모든 것을 포함을 안내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를 붙으면 A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아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먼저 붙고 반대로 여기에 곱하기 표시를 붙이고 뒤에 A를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앞에 어떤 문자가 오든지 간에 마지막에 A로 끝나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혹시나 또 제가 아까 수업하다가 잘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까봐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조건으로 하실 때는 여기 필터 값을 줄 적에는 같은 조건일 때는 한 행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같은 조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고 근데 문제할 때는 그러니까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였기 때문에 A 따로 B 따로 였잖아요. 그래서 아래 태워 내려가가지고 조건이 분리되는 거 라는 거 그거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실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까 전에 목표값 찾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목표값 찾기를 안 하고 고급 필터를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목표값 찾기를 하고 나서 또 필터가 들어갈 부분에 있을 때는 아까 제가 했자는 여기서 또 우리가 나온 필터 내용 중에서 아무데나 커서를 주신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에서 고급 들어가셔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정해뒀지만 아까는 제가 수정했지만 원래 이렇게 됐어요. 11로 밑에 그래서 11로 돼 있으니까 목표값 찾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필터를 해버리면 값이 틀려지니까 이 영역을 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을 지우고 0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다 지운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드래그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고급 필터하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다른 장소 복사해가지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해서 고급 필터 값이 들어와서 범위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여기까지 조건을 줬잖아요. 조건을 주신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목표값을 한 부분 빼고 내가 이 부분만 B2셀부터 H10셀, 10셀까지만 드래그를 하신 상태에서 또 곡을 바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고급 필터 이렇게 목표값 찾기에서 고급 필터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틀려가지고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시험 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밑에 있는 얘까지 목표까지 범위가 들어가가지고 조건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팁이었습니다. 다음 심화 과정에서도 세세한 팁이나 이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습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작업 작업 유형인 피벗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화 두 가지 유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